자,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 우리 직선의 방정식 같이 공부해 볼게요. 우리 첫 시간에 평면 좌표를 통해서 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점에서 이제 직선으로, 자, 그 다음에 원, 그다음에 이동, 이런 형태로 갈 텐데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중학교에서 이미 1차 함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직선이라는 형태가 된다는 게 잘 알고 있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직선이라는 것을 1차식의 방정식으로 표현해 본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 직선, 바로 직선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평면상에 어떤 두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오직 한 개가 있다. 이 직선의 바로 결정 조건이죠. 자, 이 조건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직선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직선은 반듯한 건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유일한 기준은 기울어진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기울기가 m이고 우리가 y절편이 n이라면 y는 mx 플러스 n 되고 한 점 a를 지난다. 그러면 어떤 점을 지나면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요. 자, 대입해 보면 바로 y1는 mx1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그러면 n은 y1 마이너스 mx1. 자, 이 식을 원래 식에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아주 외우기 쉬운 모양이 나오죠. 한 점 x1, y1을 지난다면 기울기가 m이다. 그러면 식 그대로 두고 y-y1, x-x1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이 풀어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결국 식의 특징, 식의 모양의 특징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가 매우 편해지게 되고, 그럼 그 상황에 이제 적용해서 사용해 보면 되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두 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대로 x1, y1 그 다음에 x2, y2를 지난다. 그러면 이 두 점으로부터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기울기 m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울어진 정도는 한 점에서 한 점까지 갈 때 x 방향으로 증가한 것 델타 x, y 방향으로 증가한 것 델타 y라고 하면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가 되거든요. 이건 당연히 뭡니까? x2 x1 분의 y2 y1 이렇게 되니까 m 대신에 걔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 공식에서 그대로 확정해서 두 점을 지나는 공식은 이렇게 표현되고, 자, 이 두 점이 y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한 상태가 된다면, 자, 이 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잘 관찰해 보면 x 좌표가 다 동일하죠. 따라서 x는 x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만약에 x축에 평행한 거 기억나나요? x축에 평행하다면 y좌표가 항상 일정하게 되니까 y는 y1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다시 말해서 xy에 관한 1차식 형태가 되네요. 자, 1차식 형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를 정리를 해보면 b가 0이 아니라면 다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다시 말해서 y는 mx 플러스 n, 기울기 y절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만약에 b가 0이라면 x는 얼마 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무조건 직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죠. 일반적으로 직선은 뭐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씩 뻗어나가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인데 평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되겠네요. 평행하려면 핵심은 뭔가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m는 m 플러스 서로 기울기가 일정하다,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y절편이 다르면 평행, y절편도 같다면 일치하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위치관계 중에 수직입니다. 자,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y는 뭐 mx 플러스 n,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이렇게 된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얘를 쭉 이동해서 원점으로 간다면 y절편이 제로가 될 테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y는 mx, 얘를 y는 n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요것과 x는 1이라는
요 y축의 평행 직선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생각하면 P는 뭐가 됩니까? 1,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Q는 바로 1,n m' 되겠네요. 여기 m'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얘가 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역시 다시 등장하는데 직각삼각형이면 무조건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적용해 보면 바로 이런 거죠. 선분 OP의 제곱 플러스 선분 OQ의 제곱는 PQ의 제곱 이렇게 되네. 자, 이거를 아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각각 OP, OQ, PQ를 대입한 다음에 쭉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교과서 129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계산을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가 나오는데 다 사라지고요. m 곱하기 m'이 바로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억하기 되게 쉽죠. 이러면 무조건 수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네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거리입니다. 어떤 한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일반 형태로 나왔죠. 이것과 어떤 그 밖에 한 점 x1, y1. 자, 두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 거리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최단 거리를 얘기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 최단 거리는 바로 수직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좀 수직이 등장했네. 피타고라스 정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조금 엿보이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이디어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은 요 거리잖아요. PH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텐데 이 H라는 점이 결국은 이 직선 위에 있으니 대입해 보면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을 하나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PH라는 직선 이 선분과 결국 L이라는 것이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아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었죠. 이걸 이용해서 이 x1 이 두 점 x1 y1과 x2 y2 사이의 관계식을 얻게 돼요. 걔네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 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132쪽, 133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쭉 그래서 조금 복잡한 식이지만 쭉 풀어가 보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결국 직각으로부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식의 모양도 보면 분모에는 피타고라스 정리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바로 이 직선의 앞부분이죠. 개수들. 그 다음에 윗부분은 이 직선의 식에 그대로 절대값을 취한 형태가 되네요. 그래서 거리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원점이 되면 나머지 x1, y1이 다 0으로 되다 보니까 사라지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이 아주 간단한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많이 쓰게 되니까 요거 잘 특징을 이용해서 잘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